방송이 길어져서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1일 밀로세비치의 무죄 판결을 받고 앤디 윌콕슨이라는 기자가 이렇게 이제 글을 씁니다. 헤이그에 위치한 965 국제형사재판소는 고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세르비아 대통령이 1992년부터 1995년 이 보스니아 내전 당시 발생한 전쟁 범죄에 책임이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카라지치는 유죄입니다. 전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대통령이죠. 스릅스카 대통령입니다. 이 전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16년에는 40년 징역형 그리고 2019년에는 무기징역을 때리게 됩니다. 이 재판부는 놀라운 판결을 통해서 밀로세비치가 무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공동 범죄 조직의 일부가 아니다. 같은 해 3월에 있었던 카라지치 판결에서 이 밀로세비치가 공동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다. 동의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재판부는 확인을 했습니다. 만족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유죄를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밀로세비치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는 1992년부터 악화가 되었습니다. 1994년까지 그들은 취해야 될 조치에 더 이상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완전히 달리했다는 겁니다. 피고인과 밀로세비치 사이에 명백한 불화가 존재했었다. 밀로세비치와 다른 세르비아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이 보스니아 세르비아 지도자들이 인류에 반하는 범죄, 급직스러운 이제 인종학살이라든가 이런 걸 저지르는 것, 이것을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판사들은 밀로세비치와 카라지치 모두 처음에는 유고슬라비아 보존을 선호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하려고 할 때 유고 연방 차원에서 독립군과 싸운 거죠. 자, 그리고 결국은 이제 뭐 금세 독립을 시켜줍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르비아는 그럴 힘을 가지고 있지 않죠. 분명히 크로아티아 뒤에는 나토가 있습니다. 자, 크로아티아가 떠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유고슬라비아 보존을 위해서 카라지치와 밀로세비치는 뜻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틀어지게 된 거죠. 1990년부터 1991년 중반까지 피고인과 이 보스니아에 내에 있는 세르비아 이제 스릅스카 지도부입니다. 이 정치적인 목표는 유고슬라비아를 보존하고 그리고 보스니아의 분리 독립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유고 연방으로 크로아티아만 없는 상태로 이제 해피하게 만족을 한 겁니다. 만약 보스니아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내에 있는 세르비아계가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유고 연방으로 이렇게 하나를 유지하자 이렇게 서로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1991년 이후 일단 크로아티아는 떠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이제 보스니아죠. 자, 미국이 접근해서 이렇게 이제 보스니아 독립을 종용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둘이 멀어지게 됩니다. 밀로세비치는 이제 이 카라지치와 뜻을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밀로세비치는 스릅스카 공화국을 따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 보스니아를 하나의 형태로 유지를 해야 된다. 카라지치와의 대화를 감청하면서 밀로세비치는 다른 불법 행위에 맞서서 불법 행위를 사용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밀로세비치가 이제 보스니아 세르비아의 의회가 유고슬라비아를 지지하는 무슬림을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배제할 수 있는가? 이렇게 자신의 의구심을 표명했다는 겁니다. 스릅스카 공화국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무슬림계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의구심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세르비아 및 보스니아 세르비아 관리들과의 만남에서 밀로세비치는 다른 국가와 민족의 모든 구성원은 보호되어야 한다. 세르비아의 국익은 어떤 차별이 아니다. 차별은 세르비아의 국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모든 민족을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밀로세비치는 범죄에 단호하게 맞서야 된다. 그래서 스릅스카 공화국이 저지르는 범죄, 물론 이제 저쪽도 저지릅니다. 보스니아 이 회교도나 크로아티아도 저지릅니다. 이것이 계속 에스컬레이션 되어서는 안 된다. 중단해야 된다. 밀로세비치는 비공개 회의에서 이 벤스 오웬 계획을 거부하는 보스니아 세르비아 지도부에 극도로 분노를 하고 그리고 카라지치에게 저주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 보스니아 세르비아인들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전쟁을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 영토의 50%를 세르비아계가 먹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세계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계는 3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계는 50%를 먹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것은 잘못되었다. 정치적인 합의를 독려를 했습니다. 밀로세비치는 보스니아 세르비아 지도부에게 보스니아 영토 절반 이상을 소유할 자격을 너희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영토의 절반 이상을 어떻게 차지하는가? 너희들 인구는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은 끝나야 한다.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의 가장 큰 실수는 보스니아 무슬림을 이렇게 배척하려고 한다.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한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밀로세비치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밀로세비치는 이 평화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밀로세비치가 분명히 공동범죄 조직의 일부가 아니고 그는 인종청소를 비난했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결을 내린 거죠. 이 밀로세비치 무죄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심각한 후과를 야기합니다. 자, 이것에 근거해서 즉 밀로세비치가 이제 보스니아 내에 있는 세르비아계의 학살을 지원했다. 그리고 세르비아 국가 자체가 이들을 지원했다. 이런 혐의를 뒤집어 씌웠는데 문제는 세르비아라는 국가는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계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밀로세비치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판결 이전에 2007년에 국가적으로 세르비아는 보스니아에서 벌어진 학살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또 재판부는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9년 뒤에 2016년에 밀로세비치 역시 무죄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유로 세르비아에 지난 한 20년 동안 엄청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올 때가 2016년입니다. 세르비아 경제는 빈사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토나 미국은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세르비아 이미지는 이제 파괴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이라크가 이제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침공해서 박살을 내놓고 그 다음에 없네? 끝입니다. 그렇게 된 거랑 똑같은 거죠. 자, 미국과 나토는 이것을 핑계로 결국 이 세르비아를 폭격해서 박살을 냈는데 죄가 없네? 이렇게 된 겁니다. 모든 나토 국가의 이 정치인들은 밀로세비치를 비난했습니다. 발칸의 도살자, 히틀러, 대량 학살자 이렇게 피에 굶주린 괴물. 그리고 이것을 구실로 결국 1999년에 이 세르비아 폭격을 정당화합니다. 자, 이때까지 1995년에 일단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당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클린턴 정부에게 세르비아 폭격을 해라 이런 압력이 있었는데 저는 이 클린턴이 이제 전쟁이 싫어서 그냥 그것을 마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막을 보면은 이 보스니아 내 크로아티아 무슬림 그리고 이쪽이 충돌을 해서 비극이 확산되도록 그것을 미국과 나토는 방치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3년 동안 개입을 해서 이 비극을 잠재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스니아에서 끔찍한 비극이 벌어진 것을 나토와 미국은 이렇게 방치했습니다. 유엔도 평화유지군이라고 보냈지만 그냥 냅둔 겁니다. 그리고 1995년에 어쨌든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세르비아를 완전히 파괴하는 겁니다. 찢어발기는 겁니다. 코소보, 몬테네그로 다 찢어발기는 거죠. 그래서 코소보를 이용합니다. 자, 알바니아계 마피아 갱단 이들을 코소보로 보내서 독립군이다 이런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코소보는 바로 세르비아 국가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 군은 당연히 이제 세르비아 내에 있는 코소보 독립군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군은 뭔 얼어 죽을 독립군입니까? 알바니아계 갱들입니다. 테러리스트죠. 그런데 나토는 세르비아가 보스니아에서 벌어진 학살을 도왔다. 이런 혐의를 이것을 이용을 해서 코소보에서도 끔찍한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 혹은 저지르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냥 가서 이제 1999년에 세르비아 폭격을 해서 결국 70일 동안 폭격을 해서 나라를 박살내고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자, 국제형사재판소는 밀로세비치가 공동범죄 조직에 연루된 사실을 밝혀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259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에 1300페이지가 무려 이 밀로세비치와 관련된 겁니다. 여기서 밀로세비치의 무죄가 입증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 3명의 재판관 중에 한 명이 한국의 권오건 판사라고 합니다. 지금 김현장에 있다고 합니다. 밀로세비치 재판의 재판관 중에 한 명이다. 그런데 밀로세비치가 살아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밀로세비치는 세르비아의 국민적인 영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세계에 항변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밀로세비치가 2006년에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10년 뒤에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사망했습니다. 밀로세비치는 러시아에서 심장 수술을 받고 있다. 그리고 독살 당할까 봐 두렵다. 이런 메시지를 자꾸 이제 러시아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외무부에 전달하고요. 결국 간방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에 대한 재판소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리판피신이 2006년 1월에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2006년 3월에 그가 죽게 됩니다. 자, 이 물질은
이 혈압약이 잘 듣지 않게 만든다고 합니다. 왜 이것을 밀로세비치 측에 알리지 않았을까? 이 네덜란드 법원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법률 조항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법적 입장이 있었다, 이런 핑계를 들고 있습니다. 의료 기밀 유지 때문이다. 밀로세비치 혈액에 리파마이신 뭐 이것이 존재했다면 그가 복용하고 있던 고혈압약의 효과를 이렇게 이제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심장마비 위험을 높이는 거죠. 자, 몇 달 동안 이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의료 기밀 유지 때문이다. 네덜란드 법률 조항이다. 그런데 이 내용은 미국 대사관의 재판소가 이제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만약 밀로세비치가 죽기를 나토나 미국이 원했다면은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위키리크스가 유출한 미국 국무부 전문에 따르면은 재판소가 밀로세비치의 동의 없이 의료 기록을 미국 대사관 직원에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뭔 개풀 뜯는 소리입니까? 미국 대사관에 전달할 때는 의료 기밀 유지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미국 대사관은 밀로세비치의 건강을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이 기자는 세르비아에 배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밀로세비치 가족에 배상을 해야 된다. 경제 제재로 10몇 년간의 경제 제재로 세르비아 경제를 빈사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기사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존 필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한 핵 전쟁 도발. 존 필저는 유명한 저명한 언론인이죠. 특히 전쟁과 관련돼서 많은 기사를 씁니다. 호주 언론인으로서 전 세계 주류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거짓 기사를 쏟아내면서 이 세계를 전쟁으로 이끄는가, 그것을 추적하는 유명한 기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의 동향을 보면은 결국 여기서 전쟁이 터질 것 같아,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론을 통한 전쟁 도발, 핵 전쟁 도발. 특히 2016년 8월입니다. 힐러리라는 인물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최악의 범죄인 대량 학살 혐의로 기소된 이 밀로세비치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못했습니다. 주류 언론들은 철저하게 침묵을 지켰습니다. 자, 헤이그 재판소는 이 스레브레니차 학살을 포함해서 1992년, 1995년 보스니아 내에서 벌어졌던 전쟁 범죄에 대해서 밀로세비치는 무죄다. 그리고 세르비아라는 국가 역시 무죄다. 이것은 2007년에 판결을 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보스니아 세르비아 지도자 이제 카라지치, 이자와 공모하지 않았다. 밀로세비치는 오히려 인종 청소를 비난했다. 카라지치를 반대했다. 유고슬라비아를 분열시키는 전쟁을 중단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판결문에 다 나와 있었다. 2006년 미국이 고안한 국제재판소, 가짜재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재판 도중에 밀로세비치는 혼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그의 상태는 미국 관리들에 의해서 감시되고 이렇게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밀로세비치는 전쟁 선전의 희생자다. 분리주의 유고슬라비아 지방 코소보, 이제 코소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대량 학살의 책임이 있는 발칸반도의 도살자가 지금 세르비아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코소보는 독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코소보에서 지금 대량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 민간인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0몇만 명이 학살될 수도 있다. 학살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서구의 지도자들은 떠들렀습니다. 토니 블레어는 홀로코스트를 언급하면서 이 히틀러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 전쟁 범죄 담당 대사인 데이빗 셰퍼는 14세에서 59세 사이의 알바니아계 남성 22만 5천 명이 밀로세비치 군대에 의해서 살해되었을 수도 있다. 과거형입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미 22만 5천 명이 학살당해서 어디 묻혀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코소보 사태 때문에 세르비아를 폭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결국 클린턴은 뭐 그것을 받아서 나토 회원국들과 함께 폭격을 하게 됩니다. 빌 클린턴과 블레어 총리 주도로 나토가 폭격을 합니다. 병원, 학교, 교회, 공원, 뭐 TV 방송국,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세르비아의 인프라스트럭처는 철저히 파괴됩니다. 그 전에 프랑스에서 열린 악명 높은 평화회의입니다. 여기서 이제 밀로세비치와 미국 국무장관 메들린 울브라이트가 만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울브라이트는 50만 명의 이라크 어린이들을 경제 제재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침공 전입니다. 2003년 침공 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앵커가 과연 그럴 가치가 있는가? 50만 명의 어린이들이 죽었는데 경제 제재를 해서 당신들이 얻는 게 뭐냐? 이렇게 울브라이트에게 묻습니다. 울브라이트는 그럴 가치가 있었다. 비극이지만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악마죠. 울브라이트는 어떤 국가 지도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밀로세비치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폭격하기 전입니다.
밀로세비치에게 뭐 철저한 항복이죠. 이런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국의 외국 군대 점령, 주둔, 그리고 뭐 신자유주의적 자유시장 도입, 이것을 하지 않는 한 세르비아는 폭격을 당할 거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버티다가 결국 이제 폭격을 당한 거죠. 그런데 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 유럽의 마지막 독립 사회주의 국가를 파괴하는 겁니다. 밀로세비치는 기본적으로 공산당원입니다. 그래서 유고 연방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엄밀하게는 사회주의 국가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 전에 90년 전입니다. 오히려 미국은 밀로세비치에게 구애 손길을 많이 던졌습니다. 밀로세비치도 여기에 화답을 했습니다. 비록 공산주의자지만 공산당원으로서 유고 연방을 이끌고 있지만 내전 전입니다. 이 밀로세비치는 서구의 도움을 받아서 경제를 재건할 그럴 꿈을 가졌습니다. 미국에 이제 회유를 당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바로 이제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나토가 폭격을 시작하자 뭐 여러분들 TV에서 보셨겠지만 뭐 홀로코스트를 피해서만 난민들이 도망가고 뭐 난리가 납니다. 와, 뭐 밀로세비치가 또 학살을 저지르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FBI는 전쟁이 끝난 후 집단 묘지를 찾기 위해서 국제 어떤 조사단을 보냅니다. 뭐 그리고 스페인 법의학팀 뭐 다국적 조사단이 갑니다. 집단 묘지는 단 한 군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스페인 법의학팀도 갔는데 그 리더는 미국이라는 전쟁 선전 기계에 의해서 이제 농락당했다. 이렇게 이제 화를 내고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코소보의 최종 사망자 수는 2,788명입니다. 2,788명 절대 다수는 전투 요원입니다. 희생된 민간인도 있습니다. 어떤 민간인일까요? 코소보 해방 전선에 의해서 살해된 세르비아인입니다. 저쪽에 이제 알바니아의 테러리스트 그들이 해방 전선입니다. 이들이 죽인 민간인들, 얘네들은 이제 맺고 시체만 발견했습니다. 세르비아군은 코소보에서 학살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교전 행위만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교전 행위, 전쟁 행위입니다. 이것은 반인륜 범죄로 이제 분류되지 않습니다. 자, 미국이 자랑하는 정밀 유도 미사일은 군사 시설은 조금만 폭격하고 주변 이제 민간인 시설을 초토화합니다. 방송국도 박살내고 그리고 중국 대사관도 하나 떨어뜨리죠. 민간인들을 마구 죽입니다. 그런데 2008년 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 칼랄 델 폰테는 나토의 범죄를 조사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폭로만 하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뭔가 대응을 해야죠. 조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조사 안 합니다. 나토가 압력 넣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죠. 자, 워싱턴은 이후 아프간, 이라크, 리비아 그리고 시리아에 바로 이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를 본 겁니다. 지도자를 학살자, 도살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우리가 가서 그들 국민들을 구해주겠다. 그 다음에 쳐들어갑니다. 지도자도 제거하고 그리고 이 지도자 대신에 우리가 직접 너희들을 없애줄게 이러고 이제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몇십만, 몇백만을 날려버린 겁니다. 토니 블레어, 클린턴, 부시, 오바마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구의 주류 미디어들은 다 이제 전쟁 선전 기관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뉴욕 타임즈, BBC, CNN, 가디언, 이 사람은 주로 영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영국 언론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폭격이 한창일 때 이 BBC 앵커는 나토 사령관 웨슬리 클락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세르비아 도시 니스에서 미국의 집속탄 때문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속탄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기자들, 언론인도 뻔뻔스럽다는 거죠. 이 서구 언론인들의 위선, 그것을 존 필저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필저는 언론인답게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이제 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로우전에서도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국의 가치를 전 세계, 특히 중동의 미국의 가치를 이식시키겠다. BBC의 워싱턴 특파원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제 다가올 중동 침공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1999년이죠. 그리고 2003년부터 이라크를 시작으로 중동 각국을 쳐들어가서 나라를 파괴하고 석유를 훔쳐갑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이 기자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선을 가져오는 온화한 세력으로서 미국과 협력자들은 이 전 세계에서 경외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K나라, K국민, K방송, 이 K가 문제입니다. 선을 가져오는 온화한 세력이라 해서 뭐 그냥 이들을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K나라의 가장 큰 문제죠. 자, 시리아의 재앙이
인도주의적인 우려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격적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방과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공모하여 아사드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하는데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존 필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터키 그들의 대리인입니다. 바로 누굽니까? 알카에다, IS입니다. 자, 이 무장한 지하드 세력, 이들이 시리아 내전을 일으키고 그리고 시리아를 초토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러시아군과 이란군 그리고 시리아 정부군에 의해서 파괴되자 미국은 몸이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프랑스는 직접 폭격하고 그 다음에 미군이 직접 들어가서 2016년에 시라크 북부 유전지대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이란과 러시아가 이제 시리아를 완전히 해방시키게 되죠. 그래서 2016년에 이제 쳐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시리아 사건의 내막입니다. 알레포시가 뉴스에 나옵니다. 대부분 독자와 시청자는 알레포 인구의 대다수는 시리아 정부 소속이고 그리고 이들은 서쪽, 도시 서쪽에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동쪽에 있는 IS 알카에다 테러리스트가 바로 이 대부분의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서쪽을 향해서 포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네츠크랑 똑같습니다. 아브디비카 그리고 이제 뭐 이쪽에서 마린카 이쪽에서 이 도네츠크 쪽으로 지난 8년 동안 포격을 아주 요새화하고 그게 바로 이 알레포 상황입니다. 2016년입니다. 결국 러시아와 이란, 시리아 정부군에 의해서 알레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게 2016년 하반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7월 21일 프랑스와 미국이 이제 시리아를 직접 쳐들어갔습니다. 폭격을 했는데 IS 알카에다를 죽인 게 아닙니다. 알레포 지방에 이제 시리아 측을 공격해서 125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가디언지에는 이 기사가 잠깐 올라왔는데 사진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시리아를 폭격한 진짜 이유는 이 시리아 정부군을 밀어내기 위한 겁니다. 그들을 약화시키고 이제 다시 IS 알카에다를 보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은 직접 쳐들어가서 시리아 북부 이제 쿠르드족이 있는 그쪽을 점령하고 지금 7년 동안 석유를 훔치고 있는 겁니다. 1980년대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을 파괴하기 위해서 지하디즘을 창설합니다. 무자헤딘, 알카에다 이런 걸 만들죠. 그들을 이용해서 유고에 가져와서 이 보스니아에서 내전을 일으키고 또 이제 다시 시리아에 들고 와서 또 내전을 일으키고 그리고 최근에는 IS 알카에다가 어디 있습니까? 우구라에 있습니다. 우구라에서 러시아군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거죠. 참 골 때립니다. CIA는 전 세계 지하디스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존 필저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리아로 돌아오겠습니다. 2016년 상황이기 때문에 시리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미국의 목표는 다마스커스 정부를 파괴하는 것인데 자, 시리아인 대다수는 전쟁에 지쳐서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미국은 새로운 것을 준비합니다. 바로 시저 생션입니다. 경제제재, 무자비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잔인한 경제제재를 바로 이 아사드 정권에 때리게 됩니다. 시리아 국민들을 이제 계속 얼려 죽이고 굶겨 죽이고 밀을 다 훔쳐가고 그리고 석유를 다 훔쳐갑니다. 그리고 시멘트가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시멘트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집을 못 짓게 하는 겁니다. 파괴된 상태에서 그대로 노숙해라는 겁니다. 노숙을 하다 보면은 얼어 죽습니다. 얼려 죽이고 굶겨 죽이고. 왜 그럴까요? 결국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사드 정권 밑에서는 살지 않겠다. 그래서 미국에 투항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입니다. 그러나 이 시리아 국민들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고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힐러리 클린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6년 8월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이제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8월이죠. 힐러리 클린턴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오바마보다 더 멀리 나갈 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시리아를 완전히 파괴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진짜 이제 큰 전쟁을 일으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워싱턴에서 보도하는 가레스 포터는 시리아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는 클린턴 내각을 구성할 인물. 자, 클린턴은 이미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8월경이면은 내각 구성 인물을 이렇게 뽑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독한 놈들을 뽑았다고 합니다. 극렬한 네오콘들, 아주 악질적인 인물들, 전 세계를 불살를 그를 각오를 한 그런 이제 끔찍스러운 전쟁광들을 힐러리는 이렇게 끌어모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존 필저 기사가 2016년 다시 이제 푸틴 악마화, 러시아 악마화, 이 서구 언론의 이런 패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다가올 로우전, 이것을 이 언론이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밀로세비치와 함께 푸틴도 악마의 일이다. 2016년입니다. 서구 언론은 이미
푸틴을 악마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부터 하기 시작했죠. 러시아 악마. 이런 작업들을 쭉 해온 겁니다. 쭉 해오고 무슨 일이 터지면 전부 푸틴 잘못. 뭐 길 가다가 내가 이제 탁 자빠져서 코가 깨졌습니다. 이것도 푸틴 잘못이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모조리 푸틴 잘못이라는 겁니다. 미국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푸틴. 그리고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힐러리는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러시아 해커들이 들어와서 부정선거를 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무조건 모조리 러시아 탓으로 이제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결국 이번 로저는 필연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러시아가 미리 준비를 해서 선빵을 해서 어쨌든 승기를 잡아 나가고 있죠. 자, 미국의 반 러시아 캠페인 가상현실로 이제 성격이 되었다. 2016년입니다. 이미 존 필저는 다가올 로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당시 트럼프는 우리가 러시아와 잘 지내면 좋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러시아와 전쟁을 해야 되죠?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것은 나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세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트럼프는 이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이제 제거 대상 목록에 오른 겁니다. 미국의 전쟁광들은 그를 싫어합니다. 트럼프를 이제 뭐 인종차별 뭐 어쩌고저쩌고 비난을 합니다만 그는 분명히 전쟁을 싫어합니다. 힐러리가 만약에 되었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오바마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오바마는 미국 내에서 흑인 인권 어쩌고 떠들지만은 4번의 끔찍스러운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전례가 없는 암살 캠페인, 드론을 이용한 암살 캠페인을 했습니다. 자, CIA는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원하는 자들은 트럼프가 당선되어서 푸틴과 협상을 한다. 끔찍스러운 악몽이죠. 그리고 시리아도 무너뜨려야 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스탈린을 사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힐러리를 당시 이제 유세 지지를 하는 조 바이든이 유세장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2016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권오건 판사님은 지금 한국에 계십니다. 김현장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권오건 판사님은 한 가지는 칭찬, 또 한 가지는 비난. 뭐 저는 사실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이분이 어떤 근거에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뭐 전혀 모릅니다. 혹시 이 양반을 아시는 어떤 법조인이 계시면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이 도대체 왜 밀로세비치에게 그런 판결을 내렸는가? 뭐 이것은 칭찬입니다. 두 번째, 도대체 왜 심장 수술을 재판부가 이렇게 허용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두 번째, 이것은 비난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권오건 해곡록이라고 해서 올해입니다. 5월 11일에 법률신문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쓸데없는 내용입니다. 정작 중요한 밀로세비치의 유죄 판결에 대한 왜 자기가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밀로세비치가 어떤 인물이고 태도가 어떻고 어쩌고 뭐 격가지 이야기들 아무런 이 쓸데없는 비본질적인 이야기 이런 것으로 이 법률신문을 도배를 하셨더군요. 모르겠습니다. 이 양반이 강단이 있는 사람인지 영혼 없는 그냥 판관에 지나지 않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K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이 K나라, K국민들은 미국과 영국, 서구의 거짓에 속아가지고 그냥 팔딱팔딱 뜁니다. 뭐 이 우크라이나에서 뭐 러시아가 어쩌고저쩌고 푸틴이 어쩌고저쩌고 온갖 구라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이기 쉬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K나라. 자, 이 K나라 만약 이런 방식으로 계속 앵글로 아메리칸의 어떤 선전전에 놀아나게 된다면 이 K나라 자체가 나중에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그것이 저는 이제 가장 두려운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